네, 앞서서 리퍼블릭 서비스즈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리퍼블릭 서비스즈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폐기물 업체가 나왔는데요. 저희 어떤 정보를 좀 살펴볼까요? 이 폐기물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초기에는 좀 약간의 그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산업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좀 고정비가 좀 많이 들지만은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산업이 좀 장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뭐 시장 진입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어떤 환경 선언을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경기의 부침과 상관없이 항상 뭐 폐기물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안정적인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폐기물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뭐 코엔텍 그리고 와이엔텍이 있는데 또 이제 인선 ENT가 가장 큰 이제 폐기물 업체로 좀 분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은 지금 뭐 폐기물 쪽에서의 뭐 밸류체인이나 여러 가지 좀 사업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에는 약간의 좀 주춤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쪽에서의 그런 그 위치 그리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그전보다도 마진이 많이 나오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또 이제 뭐 매립장 어떤 진입에 따른 이 단가 하락 부진이 작년에 좀 우려가 됐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제 가격 인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되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이 새로운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 폐배터리 이쪽에서의 뭐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는 인선 ENT뿐만 아니라 다른 이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가치까지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선 모터스의 2000 철스크랩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거의 뭐 폐차 사업자 중 거의 40% 이상까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쪽에서의 이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선 ENT를 어떤 폐기물 이 업체들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눌려 있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9,2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뭐 7,5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큰 어떤 그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시장의 관심 밖에 좀 놓여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접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폐기물 관련해서 와이엔텍과 코엔텍 관련된 코멘트 좀 궁금한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코엔텍이나 뭐 이 코엔텍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단지 기반으로 폐기물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끈끈한 부분을 계속 코엔텍이 좀 갖고 가는 현재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SK에너지, 현대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를 뭐 쉽게 바꾸진 않겠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엔텍에 대한 어떤 그 수주나 그리고 어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 폐기물이지만은 이제 지역적인 색채가 좀 많이 강한 어떤 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코엔텍과 뭐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나 매출 구조가 좀 비슷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엔텍 같은 경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엔텍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 있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 이성웅 차장님은 걸어다니는 종목 백과사전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바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술술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바로 이어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장 국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어제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시간외에서 강한 상승 시연했습니다. 시간외 상한가 나온 기업으로는요, 국내 3대 전선 전문 제조 기업 가온전선, 그리고 트와이스, 스키즈, 쌍끌이로 1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2배 오른 JYP엔터가 눈에 띕니다. 자, 호실적 발표한 자동차 부품주들, SL은 시간외에서 8%대, 서현이화는 7%대 뛰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정규장에서 5%, 시간외에서 6%대 상승 나왔습니다.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에 여겨볼까요? 역시 뭐 JYP 엔터 네.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터 4사들은 거의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스켓으로 네. 종목들을 전부 다 담아도 괜찮을 만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 엔터주들이 뭐 순환매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실적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4사들은 저는 전부 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JYP 엔터 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엔터 4사 안에서 이 엔터 업종의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본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음원, 음반, 뭐 오프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엔터 4사 중에서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올해도 약간 진통을 겪었지만은 이 엔터 업체들 간의 어떤 지분 이슈, 그리고 엔터 업체들의 몇 년 전에도 이제 신사업이 뭐 메타버스 여러 사업에 진출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티스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원이나 음반, 한마디로 노래를 통한 그런 수익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봤을 때도 JYP 엔터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는 뭐 트와이스도 뭐 그렇지만 뭐 스트레이키즈나 여러 가지, 그 전에 제가 YG 엔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강점이다, 장점이고, 이번에 실적 본다고 했을 때는 강점이 됐어요. 하지만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뭐 SM만큼의 어떤 다양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해외 쪽을 겨냥한 아티스트 데뷔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다른 그 엔터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레이블을 통한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뭐 기획사와 잘 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JYP 엔터 하반기엔 또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엔터 4사 모두 담아도 좋은 타이밍이다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95,500원을 끝났는데 오늘 당연히 신고가를 기록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은 꾸준히, 왜냐하면 신고가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기반해서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매수 시그널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 어떤 차익 실현 위험에 노출이 안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JYP 엔터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신고가 예견되는데요. 매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05,000원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부터 보시죠. 외국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중인 오리온, 중국 베트남 명절 수요 선반영으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 기아도 11일째 외인 수급 유입됐고요. K라면 인기의 라면 제조사들 이번 분기 매출 2자릿수 성장 나왔습니다. 미국 3공장 설립 검토 중인 농심, 외국인이 7일째 담았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화신도 7일째 장중 52주 신고가 터치한 TMP 5일째 외국인 수급 유입됐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시죠. OLED 부품 제조사인 아나패스 기관이 22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컨센 하회하는 실적 발표한 휴젤, 하지만 기관은 15거래일째 순매수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 적자폭 커진 로보스타 기관 8일째 샀고, 1분기 흑자 전환에서 성공한 효성 TNC는 엿새째, 또 1분기 영업이익 8배 급증한 빙그레는 닷새째 기관 수입
유입됐습니다. 자, 이번엔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어느 종목 살펴볼까요? 농심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이 농심 이번에 그 1분 영업이 638억이 나왔는데 그 전에 좀 많이 나와 최고로 잡았던 게 뭐 500억대 어떤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훨씬 높게 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우리나라 라면 업체도 그렇지만은 이제 뭐 미국 쪽에서 특히 농심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던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초에 어떤 신고가를 찍고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어제 좀 다시 좀 반등 부분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뭐 라면이 잘 팔린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면면 불황형 소비 트렌드가 항상 라면과 지금 맞춰져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라면의 가격을 떨어뜨릴 일은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 인상 효과는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 기인했던 게 바로 이제 미국 중심의 판매가 좋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회전율이나 또 편의성, 소비자 선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인기 있는 이유 부분을 미국 쪽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심,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 경쟁 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내수에 대한 기대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각자 우리나라 라면 업체들이 공략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저는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뭐 39만 4천 원에 끝났는데 네. 1차적으로 한 10% 정도로 해서 뭐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3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 주신 농심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토픽 부탁드립니다. 효성 TNC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역시 뭐 스판덱스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 효과가 그대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효성 TNC가 뭐 이런 흑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 효과 부분을 뭐 주가에 좀 흡수를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능성 의류는 뭐 중국 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어떤 날씨도 따뜻해지고 뭐 등산이나 또 수영복에 대한 수요 부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추진 중인 어떤 신사업도 재활용 섬유나 여러 가지 부분도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여기 스판덱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기능성 의료에 대한 수요 부분만 좀 잘 체크한다면은 지금 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에 대한 매수 관점도 한번 지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쪽 수요,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 저희가 점검해 나가면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효성 TNC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1차적으로 45만 원 목표 주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3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TNC 목표가 1차 목표가 4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맥을 짚어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